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의원입니다. 어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평도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놀라고 또 분노하고 또 지금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또 군 관계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의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병장, 문광욱 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도 함께 기원합니다. 제가 어제 인천시에서 그 연평도 현장에 대한 수습 대책의 일환으로 그 인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그 인천의 남항부두에 나가 있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도착한 시간이 9시였는데 그때까지 아마 연평도에서는 그 불이 완전히 진화해야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소방차를 비롯한 어떤 구급차들이 출항을 하지 못하고 그 시간까지 부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해군의 에스코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되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 또 인천의 송영길 시장이 그 밤에 연평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저는 연평도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차 포격이 있고 나서 2차 포격이 있을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어떠한 그 군이나 또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하고 굉장한 어떤 공포 상태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방어시설도 없어서 정말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정부가 도대체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런 사태가 애견이 된다면 연평도라든지 병영도의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아예 좀 소개시키든지 이주를 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제가 인천 남항부두에서 본 현장과 그 전에 들은 연평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저도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의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가져왔던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완전히 이제는 다른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2007년 10월 4일 날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서해 평화지대에 대한 구상입니다. 그것은 이 MNL을 둘러싸고 그 지역이 굉장히 예민하고 최근만 하더라도 무력 충돌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어떤 평화지대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2007년 14 남북 공동 성명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정부는 그것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아무튼 다른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총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서해 평화지대에 대한 그런 구상에 대해서 이견을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그렇게 근본적인 어떤 정책 전환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정말 예측을 하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면서 그 서해 평화지대에 대한 구상을 판단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통일 정책은 평화 공동체, 민족 공동체,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상생, 공영하려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도 충분한 대화,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의 의지, 노력에 불구하고 북한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북한이 그에 합당한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남북 대화가 좀 경색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북한 정부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통일 정책을 보면은 아마 대통령께서 하신 어록만 보더라도 과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뭐 그것은 남북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그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천안함 사태 이후에 대통령의 말씀 또 우리 국방장관이나 우리 정부 측의 발언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몇 배로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은 정말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정도로 우리 정부가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때 정말 그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격앙된 반응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그 대북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당시의 어떤 발언을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 다 했습니다. 뭐 국방부 장관도 몇 배의 보복을 하겠다. 그런데 그 연평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남북관계가 그 이후로 더 진전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되고 이런 것을 주민들로 봐서는 그것이 예측된다면은 정말 거기에다가 그 연평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를 시키든가 또 방어시설도 만들고 이런 대책들을 제대로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천안함 이후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특히 NLL에 대해서는 지난 어떤 그런 정부와 또 다른 어떤 판단을 하고 다른 정책들을 가져가면서 아주 강경 노선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백령도나 연평도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어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드디어 민간인까지 이렇게 다치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군인이나 민간인이 다치고 민간인들 재산이 화재로 소실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이 정부가 필요한 조치나 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남북 간에 어느 정도 동일 같은 민족으로서 신뢰가 있는데 정말 군사적으로 어떤 도발이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지만은 이 민간을 향해서 이와 같이 포격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황 의원님 같은 지적이 가능하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백령도나 서해 5도, 연평도, 오청도 주민들 다 소개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책임이고요. 정부가 부분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는 한번 또 챙겨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필적인 결과다. 뭐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리, 저도 총리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북한의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한테까지 이렇게 폭격을 하는 것. 그러나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그런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연평도 주민들의 심정을 지금 생생하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지금 연평도 주민들의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정부가 북한을 그렇게 규정하고 또 당연히 그것의 결과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6.25 이후로 가장 전쟁의 국지전의 가능성도 높고 최고 무력 충돌도 있었고 이런 연해를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답변했다시피 정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경우까지를 대비를 해서 주민들을 뭐 소개시키거나 뭐 이런 조치까지는 취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얼마나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포용하고 또 지원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왜 더 북한하고 더 평화적이고 뭐 이런 정책 쓸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만 과거 정부의 그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시도를 하고 그것이 다르다 이렇게 해온 건데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이 결과가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구태에 의한 조금도 변하지 않는 북한 정부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정말 이제는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참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 정책도 더 가다듬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